안녕하세요. 여드름과 여드름 후유증 두 가지만 치료하는 아크네마인드 원장 최희중입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트러블,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모낭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레이저 제모 하나로 이 모낭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레이저 제모를 하면 모낭염이 확연히 줄어들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모낭염은 재발을 아주 잘 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얼굴 레이저 제모가 모낭염 재발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마침 이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얼굴 레이저 제모가 모낭염 재발을 막는 재발 방지 치료법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저 제모가 모낭염 치료 및 모낭염 재발 방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낭염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 피부 표면에 있던 균들이 털을 따라 피부 속으로 이동해서 피부 속에서 염증을 일으킨 거거든요. 털이 균들이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 되는 거니까요. 이 털을 제거를 하면은 균들의 이동 수단이 사라지니까 균들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질 못하겠죠. 이게 가장 큰 모낭염 치료 및 재발 방지의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막과 울창한 숲, 이걸 떠올려 보세요.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물들이 숨어 지낼 곳이 없잖아요. 근데 울창한 숲에는 동물들이 숨어 지낼 곳이 많습니다. 이와 비슷해서요, 털이 덥수룩하게 많으면 균들이 털에 묻어 있는 채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즉 털이 덥수룩하게 많으면 잠복해 있는 균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모낭염 심하게 걸렸을 때 주로 미노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복용을 하잖아요. 미노신을 복용하면 위에서 흡수가 돼서 혈관을 통해 이동해서 약물이 퍼져 나갑니다. 이 약물이 이제 피부로도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피부 모형을 살펴보면 여기가 각질층이고 여기는 털입니다. 여기가 피부 속 진피층이라고 하는데요. 혈관 분포를 보면은 이 진피층까지는 혈관이 있는데 이 각질층과 외부의 털에는 혈관이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약을 복용하더라도 이 각질층과 외부의 털까지는 약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 털에 잠복해 있는 균들은 아무리 항생제를 먹어도 제거가 안 되죠. 이런 이유로 아무리 항생제를 먹더라도 먹을 때는 잠깐 좋아지는데 양 끊고 나면은 또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 제모를 하게 되면 피부 표면을 사막 같은 상황처럼 균이 숨어 지낼 곳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잠복된 균도 제거가 돼서 모낭염 재발을 상당히 막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레이저 제모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모의 원리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굳이 레이저 제모의 원리라고 레이저를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레이저 제모를 하면 모낭염 재발을 막는 재발 방지법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굳이 레이저 제모를 안 하고 왁싱으로 제모해도 모낭염 재발 치료법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왁싱으로는 모낭염 재발 방지가 안 되고 레이저 제모가 모낭염 재발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원리가 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일반 왁싱은 모낭염 재발 방지가 안 되느냐, 이걸 설명드리면 왁싱이라고 하는 거는 접착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털을 잡아 뽑는 거잖아요. 한번 털을 잡아 뽑았으면 그 자리에는 이제 털이 안 자랄까요? 털이 또 자라겠죠? 왜 털을 뽑았는데 또 털이 자라느냐? 피부 모형을 보시면 여기에 털을 만드는 세포가 살고 있는데요. 털을 잡아 뽑더라도 여기에 털 만드는 세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또 다시 털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레이저 제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모 레이저를 쏘면 제모 레이저가 털과 함께 여기에 있는 털 만드는 세포까지 태워서 날려버립니다. 그러니 새로운 털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비유를 하자면 왁싱은 여름철에 잡초 뽑기와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땅에 잡초를 다 뽑았으면은 이제 이 땅에는 다시는 잡초가 안 자랄까요? 아니죠. 비 한 번 오고 나면 여름철에 잡초가 또 무성하게 자랄 겁니다. 단순히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제초제도 뿌리고 여러 가지 방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곳에 이제 잡초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레이저 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 제모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모낭염이 없던 사람인데요. 수염이 너무 빨리 자라서 면도하기가 번거로워 레이저 제모를 받기 시작했는데 레이저 제모 받기 시작한 이후로 제모 받고 오면 뭐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병원에 문의해 보니까 모낭염이라고 하네요. 레이저 제모로 없던 모낭염이 생기기도 하나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레이저 제모로 모낭염이 올라오는 경험이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아니 실컷 레이저 제모가 모낭염 치료도 하고 모낭염 재발 방지 치료법도 된다 설명하더니 이건 무슨 소리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레이저 제모와 관련된 일시적 모낭염 악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레이저 제모에 있어서 하나의 큰 장애물이라 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레이저 제모를 받으면 이 털이 타서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 피부 속 모공이라고 하는 통로가 평소에는 털로 차 있었던 공간인데
되는데 이 털이 사라지고 나니까 여기가 뻥 뚫린 빈 공간이 되겠죠. 그럼 피부 표면에 있던 균들이 이 빈 공간으로 쏟아져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때 모낭염이 레이저 제모 후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레이저 제모 초반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레이저 제모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5번 이상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레이저 제모가 진행될수록 이 털이 사라지고 털이 가늘어지다 보니까 여기 피부 속 모공의 통로도 점점 작아지게 돼서 모공이 닫혀가게 되면 피부 표면에 있던 균들이 피부 속으로 잘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겠죠. 근데 레이저 제모 초반에는 털은 다 타버려서 사라져도 이 모공은 닫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래 모공 크기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큰 빈 공간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레이저 제모 초반에는 모낭염이 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레이저 제모 초반에만 발생하는 현상이고 레이저 제모가 진행될수록 이런 현상은 사라지니까요. 레이저 제모 초반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놀래거나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런 현상이 제모 초반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보통 레이저 제모 후에는 예방적으로 미노신 처방을 해서 모낭염을 예방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낭염 날 때 레이저 제모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럼 모낭염 치료를 레이저 제모만 받으면 되나요? 미노신을 먹는다거나 PDT 시술을 받는다거나 하는 모낭염 치료는 따로 필요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모낭염 치료와 관련된 레이저 제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이저 제모 단독으로는 모낭염 치료가 안 됩니다. 다른 모낭염 치료와 함께 레이저 제모가 병행되어야지 다른 모낭염 치료 없이 레이저 제모만 받아서는 안 되는데요. 모낭염이라고 하는 현상이 피부 표면에 있던 균이 피부 속으로 침투해서 이 피부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균 감염인데요. 레이저 제모는 털만 제거를 할 수 있지 레이저 제모 자체가 균을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미노신 같은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PDT 같은 모낭염 재발 방지 치료를 받으면서 레이저 제모를 받아야 레이저 제모가 모낭염 재발 방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균 자체를 제거를 안 하면서 털만 제거를 해서는 모낭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결론을 내볼까요? 상당 기간 동안 모낭염 재발에 시달렸던 분들이라고 하면 모낭염 재발을 막아주는 PDT 약물 시술과 함께 레이저 제모를 같이 진행하시면 모낭염 재발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모낭염 재발을 막아주는 PDT 약물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가?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PDT 약물 시술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모낭염 치료 및 모낭염 재발 방지에 대한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제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모낭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아크네마인드 원장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